안녕하세요. 건강의 벗 닥터 유병욱입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아이고. 네, 사실 머리 안 아픈 사람 없죠. 이웃이 땅을 사면, 그쵸? 부동산이 오르면 이 소화기가 아프지만 실질적으로 더 아픈 데는 머리죠. 우리 아들 수능 점수 나올 때 어디가 가장 아프시죠? 바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머리 이렇게 하얀 걸 쓰고선 막 골치가 찌끈찌끈해. 근데 이 골치가 찌끈찌끈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 편두통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편두통은 과연 머리 한쪽만 아픈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편두통에 대한 모든 것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이란 뭘까요? 아이고 한쪽만, 아이고 나는 오른쪽이 아프니까 편두통이야? 글쎄요. 편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머리 한쪽에서 시작되는데 박동성 통증, 심장이 두근하는 것이 중증도 이상, 머리가 진짜 깨지고 머리가 조각나서 쪼개질 것처럼 아픈 편두통 나타나면서 같이 동반되는 증상이 있어요. 토할 것 같거나 어지럼증, 어떤 분들은 냄새가 난다고요, 불이 번쩍번쩍 한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이런 아우라, 전조 증상이 동반하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아픈 증상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편두통이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전체로 다 퍼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게 바로 편두통이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우라, 편두통의 조짐이 잘 알면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조짐은 5분에서 10분 정도 전에 나타납니다. 어떠냐고요? 어떤 제 환자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입맛을 다시거나 우리가 틱이라고 하죠.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번쩍번쩍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잔상이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거나 변형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고도 편두통을 경험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만의 조짐, 아우라를 알고 그때가 되면 아, 편두통이 오겠구나 라는 걸 아신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구 증상,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요. 실질적으로 이 편두통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춘기 때 많고요. 공부하느라서 그런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젊을 때 25세에서 55세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편두통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를 보면요, 이 유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편두통의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복합적인 다인자로 유전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니, 이모분이 편두통이 있다. 그 따님이 생리 전후에서 두통이 심한데 이것이 편두통인가요? 하면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고 아, 편두통에 대한 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편두통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인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이 유전 외에 실질적으로 편두통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잠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다. 이모, 엄마가 있으시면 딸 또는 여자 조카분이 있다. 이것은 결국 여성분들의 그런 호르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이 되겠다 합니다. 근데 편두통의 원인이 실제로 뇌에서 기전을 보면요, 모든 편두통은 아니지만 이 혈관이 이렇게 이완되면서 뇌를 눌러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혈관을 이완시키는 게 또 뭐가 있죠? 술. 맞습니다. 술도 되고요. 또 뭐가 있죠? 아,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주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품들. 그렇죠. 그런 약품도 만들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이 에르고타민이라고 하는 것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작용, 갑자기 밝은 빛이 되거나 또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거나 특정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날씨가 변해서 기온이 변하거나 또는 기압이 변하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조금 자거나 또는 카페인 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든 경우에도 편두통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건강의 벗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편두통인 거를 알으셨으면 본인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를 기록했다가 주치의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원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원인에 대한 부분을 피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생각해야 되는데, 편두통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것을 바탕으로 다인자로 여러 가지 원인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인 것은 편두통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질환으로 생각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약을 드시면서 편두통 발작을 예방하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발작이 일어날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먹는 응급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통의 원인 중에 혹시 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드문 뇌종양 또는 안에 있는 동맥, 꽈리 등이 터져서 그쵸. 또는 혈전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편두통으로만 너무 치부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치 선생님 또는 우리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확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신 분들 한두 분 계신 게 아닐 텐데요.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편두통이 있다고 하시면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의 벗에 유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